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제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대표님 이제는 조금 웃을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먼저 네. 이번 시장 흐름 확인을 해보고 네네. 오늘은 드디어 오랜만에 또 기업 갈아먹기 시리즈로 네네, 맞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주 시장은 막 엄청 막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도 나쁘지는 않은 흐름이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좀 이제 희망적인 요인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 네. 그리고 IT 시장에서는 굉장히 호재성 이슈들이 좀 오. 많은 것 같아요. 그 폴드 시리즈 3 시리즈죠. 그죠? 네네네. 잘 팔리는 것 같아요. 너무 네. 반응이 좋아요. 그렇죠. 네. 예전에 갤럭시 S 시리즈가 같은 경우도 네. 오늘 자꾸 혀가 꼬이네요. S 시리즈 네. 같은 경우도 원래 1, 2, 3부터 대박이 쳤거든요. 그다음부터 스마트폰이 삼성 스마트폰이 확 올라가죠. 저도 그거 샀었어요. 그렇죠. 네. 되게 디자인 예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3세판인가 봐요, 삼성은. 그래서 삼성인가? 재밌다. 이게 옆으로 접는 거랑 위로 네. 접는 거랑 둘 다 반응이 괜찮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클램쉘, 그러니까 아래위로 접는 게 좀 트렌디하다는 느낌이 들고, 약간 폴드는 약간 아재들이죠. 아재들. 50대. 이게 노안 있으면 이렇게 약간 눈 네네. 작아 볼 때, 크게 네네. 볼 때.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네. 이게 예전에 노트 시리즈가 나왔을 때 이게 화면이 이렇게 큰 게 필요해라고 했는데 네. 이게 얼굴 작아 보인다고. 아, 그렇죠. 또 새로운 발견. 그렇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뜻하지 않게 인기를 끌었는데 이 클램쉘 모델이 잘 되고 있고 결국 애플도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아요. 그런 분위기들이 조금 그렇죠.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아이패드가 잘 팔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옆으로 접으면 카니발레이제이션이 일어나죠. 클램쉘은 어쨌든 아이폰 수요니까 네. 그게 아마 좀 리즈너블 할 것 같고요. 또 호재들이 어떤 것들이? 네. 또 하나 호재가 엑시노스 2200. 그러니까 엑시노스 2200은 네. 내년에 나오는 갤럭시 S22에 적용되는 AP. 네. 스마트폰이 AP가 이제 두뇌 역할을 하는 칩이잖아요. 네. 지금은 그 엑시노스 2100인데 이게 발열 문제가 좀 심했어요. 그래서 항상 퀄컴 스냅드래곤에 비해서 성능이 떨어진다라는 게 맞아요. 많았었고, 항상 그걸로 욕 먹었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파운드리 점유율이 빠진 게 엑시노스 2100이 좀 잘 안 팔려가지고 생산이 좀 줄었던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2200은 AMD의 GPU가 처음으로 들어갑니다. 삼성 그 IP 블록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AMD가 또 GPU는 기깔나게 잘하잖아요. 그죠? 네. 이제 결국 게임할 때 열이 덜 나야 돼요. 그쵸, 발열 중요한 문제가. 부분이에요. 너무. 그렇죠. 네. 이 반도체는 열이 나면 성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AMD의 GPU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 있다. 그리고 이 삼성 자체 물량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에도 AP를 팔려고 많이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들 우리가 누누이 강조했었죠. TSE 같은 회사들 굉장히 주목할 만하다. 서플라이 체인까지도 그렇습니다. 네. 서플라이 체인까지도 지금 전체적으로 반도체 시장이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맞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메모리 쪽은 사실 기대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하반기가 메모리 쪽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고 파운드리까지 좋아지면 네. 그죠 금상첨화겠죠. 내년에 삼성이 이제 우리 아이템에서 독점적으로 말씀드렸었던 부분인데 맞아요. 그 그죠? 부분 엑시노스가 1억 장 넘어간다라고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고 단독 보도 그렇죠. 근데 실제로 2억 장 넘어간다 이야. 그러니까 또 이게 1억 장은 하이엔드 모델이고 네. 한 8천만 대에서 1억 장 정도가 이제 미들 로우 쪽에 이제 모델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모델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삼성 파운드리 생태계가 굉장히 좋아지는 그림은 네. 우리 이제 그 관련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한테 굉장히 호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이전에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한시름 놓은 것 같고 그렇다면 그렇죠.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제 바닥을 네. 확인을 했다? 바닥을 다져가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일부 보시나요? 종목들은 네. 좀 또 반등이 꽤 이제 일어났고 저점 대비해서 네. 뭐 10에서 15% 올라간 종목들도 적지 않고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좀 압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체력 있고 실적 좋고 이제 이런 회사들 중심으로 압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또 DDR5 가격이 4 네. 대비해서 30% 정도 더 비쌀 네네. 것이라는. 네, 아이템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었지만 네. DDR5 생산 엄청 어렵다. 그래서 수요율 낮아질 거다. 네. 그래서 공급이 제한된다. 그러면 가격이 오르는 그렇죠. 이런 메커니즘으로 가는 거고. 네. 그러면 DRAM 관련주들이 빠질 이유가 있을까? 그죠? 결국에는 호재네요. 맞습니다. 오. 결국 이제 이게 예정된 미래인데 사람들이 투자를 하다 보면 정보도 있고 노이즈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잘 걸을 수 있는 자기의 어떤 관점과 기준이 필요한데 맞아요. 그게 공부를 안 하면 안 생기거든요. 섞이면 그냥 노이즈 한마디에 그렇죠. 그냥 확 그렇죠. 좋은 종목을 관점이 바뀌어버려요. 그렇죠. 네.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지지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또 정작 팔아야 될 종목들을 못 팔아서 네. 더 이제 진짜 뭐
손모가지 날아가고 팔 잘리고 뭐 이런 아우, 그렇죠. 조심해야 돼. 무서워. 그렇죠. 무서워. 네. 그러려면 항상 우리 아이템 같은 종목 이런 프로그램들 보면서 계속 실력을 쌓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오늘 기업 갈아먹기 시리즈 오랜만에 가보도록 할게요. 네. SK 이노베이션이거든요. 네.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먼저 기업 소개해 주시죠. 네. 원래 이 회사는 정유 석유화학 회사입니다. 정유하고 석화가 뭐가 다른지 기억나시나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정유와 네. 석유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댓글도 흉흉하고 이러니까 말 조심 요즘 알려주시죠. 아니에요. 우리 송하나가 생각보다 되게 똑똑하신 사람이에요. 이게 악마의 편집 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주린이의 마음으로 질문 드릴게요. 네. 이분이 이거 지금 컨셉 잡는 거예요. 지금 이 원유를 캐잖아요. 사우디 유전에서 캐면 거기서 이제 끓입니다. 끓여서 이제 처음에 천연가스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가솔린 나오고 뭐 디젤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네. 그게 정유입니다. 정유. 그러니까 원유를 끓여서 만드는 게 정유. 네. 그러면 이제 원유를 끓이다 보면 그 가솔린하고 같이 나오는 게 NCC라는 게 있어요. 네. 납사라 그러는데요. 납사라 그러는데 그 NCC를 따로 가져와서 또 끓입니다. 또 끓여서 사골 우리듯이 잘 끓여내는 게 석유화학입니다. 그러면 이제 석유화학에서는 뭐 PE라든지 뭐 PP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플라스틱 재료들 이런 것들 많이 걸러내는 거죠. 그래서 정유는 원유를 가져와서 끓이는 거. 석유화학은 NCC를 가지고 끓이는 거. 네, 그런 게 이제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정유가 원래는 SK 이노베이션은 이제 정유가 지금도 매출의 대부분이고요. 올해 매출 이제 추정이 한 40조 후반대 정도 올해 나올 것 같거든요. 매출이. 이 중에서 32.5조 정도가 정유. 그리고 석유화학이 한 9조. 그죠? 그리고 윤활유, 자동차 윤활유 쪽에 그게 3조. 이 정도고요. 전기차 배터리는 3조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네. 그렇지만 밸류의 상당 부분은 배터리로 가는 거죠. 네. 그리고 소재 부분이 7천억. 이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SK 이노베이션 주가 흐름 보니까 빠질 때 또 훅 빠지고 막 이래요. 그렇죠. 그래서 막 가다가 훅 빠지고 또 가다가 훅 빠지고. 그렇죠. 시가총액도 지금 19위거든요. 그렇죠. 지금 흐름은 왜 그럴까요? 오를 때는 못 보셔서 그렇죠. 오를 때는 오를 때 또 훅 오르고 훅 오르고 그렇죠. 일단은 이제 7월 초에 이제 그 배터리 사업 분할에 대한 이슈가 처음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주가 흐름이 별로 좋지 않았었고 대외적으로는 또 이제 뭐 자꾸 그 자동차 업체들이 배터리 내재화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계속 투자 심리에는 좋지 않았던 부분들이고요. SK 이노베이션이 뭐 어떤 문제가 생긴 건 아니지만 LG화학 쪽에서 자꾸 조단위 리콜 들어오고 불나서 와 그러면 이게 배터리 생산해서 팔아봐야 이거 리콜 비용 되면 남는 것도 없겠네? 이런 거에 대한 리스크들이 계속 있었던 그런 거죠. 것들이 있어서 그런데 또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에서 삼성 SDI를 앞질렀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대체 어떤 이유죠? 일단 SDI가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굉장히 보수적이었는데 이제는 미국 투자 때문에 그런 스탠스를 좀 바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그러면 영업 열심히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LG화학이나 그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영업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수주 잔고가 장난 아닙니다. 지금 SK 이노베이션이 수주 잔고가 한 130조 정도 됩니다. 130조 정도 되고요. 지금 작년 기준으로 캐파가 20기가와트시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2025년까지 200기가와트시, 그러니까 10배 늘리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업도 공격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점유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SK 쪽은 지난번에 그 하이닉스도 그렇고 굉장히 투자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노베이션도 그런 것 같은데 맞습니다. 좀 무리하는 건 아닐까요? 과한 건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하는 것만 보면 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전기차 시장 초반 추정치가 480만 대. 그런데 실제로 지금 780만 대를 넘게 나올 것 같거든요. 기대 이상이네요. 그렇죠. 이 수요 시장이 이 당초 계획보다 수요 시장이 더 좋으니까 이 투자를 공격적으로 한다는 할만하다. 게 할만한 거죠. 갑자기 트럼프 형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리 친환경 안 해 이런 거 아니면 한 마리 툭 할 거 아니면 그런 거 아니면 캐나다에 있는 그 어떤 해변가에 있는 조개들이 다 폐사하고 그 지금 더워가지고 빨라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는 이게 우리는 생존의 문제예요. 기후라는 게 경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또 SK 이노베이션이 중국 자회사를 또 투자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인가요? 중국 EV 에너지하고 2조 원을 그 투자해가지고 합작 공장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이제 중국 완성차 업체에 공급을 할 계획이고요. 이게 하이니켈
쪽이 들어갑니다. 아. 중국이 하이니켈이 약하잖아요. 네. 그죠? 그 CATL이나 BYD 같은 회사들이 하이니켈 쪽이 약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 업체들하고 조인트 벤처를 해서 그 중국산 전기차에 하이엔드 제품은 하이니켈 배터리를 장착해야 되잖아요. 네.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중국과 무언가 일을 하게 되면 네. 아무래도 항상 같이 딸려오는 걱정거리가 기술 유출이 맞습니다.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기술 유출 될 겁니다. 될 당연히. 거고요. 네, 될 겁니다. 괜찮을까요? 이노베이션도 당연히 그거 감수하고 저는 나가는 거라고 보고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어쨌든 기술이라는 거는 계속 지킬 수 없잖아요. 네. 그죠? 누가 맘먹고 훔치려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가져갈 텐데 그냥 뺏길 거냐 아니면 그 사이에 돈을 벌고 뺏길 거냐. 벌고 뺏겨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최대한 기술 유출되는 시간을 늦추고 그리고 그 사이에 충분히 돈을 벌어서 우리는 더 그 다음 또 기술로 또 퀀텀 점프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수밖에 없죠. 뭐 맘먹고 가져가려고 한 놈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또 맘먹고 가져가려고 한 놈이니까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거에 그렇죠. 대한 대비들도 하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요. 뻔히 보여요. 저는 네. 일은 이렇게 조인트 벤처를 하잖아요. 네, 수가 그러면 보이니까. 이제 중국 회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조인트 벤처 회사를 세우고요. 네. 또 자체 내조화를 합니다. 아. 자체 내조화를 하고요. 이게 어느 정도 기술이 올라오면요. 서서히 조인트 벤처 쪽 물량을 줄여요. 그러면 이제 조인트 벤처 회사가 갑자기 안 좋아집니다. 계속 안 좋아지고요. 자기가 또 똑같은 제품을 자기가 막 키워가지고요. 그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런 수순을 네, 이미 알고 수순이에요. 있으니까. 그렇죠. 저도 아는데 그게 네. 뭐 SK 이노베이션의 당연히 고위직 분들이 다 알 거고요. 네. 최대한 그 사이에 내가 뽑아먹고 나올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할 거고요. 네. 그래도 어차피 네. 그걸로 인한 수익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맞아요. 그 사이에 현금을 이제 네.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고, 땡겨야죠. 그렇죠. 네. 그 시간을 최대한 또 그 늘려서 그 사이에 우리는 그 다음 또 다음 거로 제네레이션 가야죠, 기술로 빨리. 가면 되는 네. 거예요. 예. 또 SK 이노베이션 석유화학 자회사 SK 종합화학이 사명을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SK 네네. 지오센트릭 네, 조금 어려워요. 이 그렇죠. 지오센트릭으로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죠. 뭐가 달라지려고 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우리 조금 전에 어떤 지구의 환경 위기 이야기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탄소세가 이제는 국경 넘어갈 때마다 탄소세가 부과될 거예요. 그죠? 그럼 기존에 정유나 석유화학 가지고는 그 관세 대상이 되겠죠. 타깃이 될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럼 변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기업들은.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 어떤 오염 산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폐 플라스틱을 가지고 가공하는 회사가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구를 위하는 회사다라고 해서 회사 이름을 바꿨고 그리고 사업 구조도 바뀔 거예요. 앞으로. 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되게 핫한 그 ESG 그렇죠. 그 규제라는 거는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규제에 막히면 굉장히 힘들어지지만 그 규제하고 동조를 하면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죠. 지금 굉장히 이런 쪽 기업들은 네. 아주 더 많은 그런 지원과 또 뭐 여러 가지 그렇죠. 혜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호두 같은 거죠. 호두가 껍질이 단단하지만 네. 깨서 먹으면 엄청 맛있잖아요. 영양가가 있고 네. 맛있죠. 그죠? 그 똑같은 거예요. 이 음. 규제라는 틀을 깨고 들어가면 거기서는 엄청난 기회가 있습니다. 와, 지구를 위하는 기업? 그렇죠. 되게 이름부터가 좋아요. 그렇죠. 이게 오염을 탄소를 배출하는 나쁜 놈에서 갑자기 우리 착한 그죠? 놈이 되는 거야? 그렇죠.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슈가 또 하나 있었어요. 아니 임시 주주총회를 이제 개최를 할 텐데 네. 배터리 부분을 물적 분할한다고 하거든요. 네. 이게 그 LG 화학 그 사태와 비슷한 상황이 똑같습니다. 아닐까? 괜찮을까요?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필수예요. 필수예요.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작년 기준으로 20기가와트시 정도의 캐파가 있는데 25년까지 200기가와트시가 돼야 되면요. 180기가와트시 투자를 해야 되죠.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자원이 최소 잡아도 11조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적자가 내고 있거든요. 네. 배터리 사업이. 그러면 이게 계속 현금 흐름이 좋아진다 그래도 이익이 올라간다 그래도 영업 활동으로 벌 수 있는 돈이 아무리 긍정적으로 돌려봐도 한 5조 5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5조 5천억을 시장에서 땡겨야 되는데 그러면 IPO밖에 없어요. 네. 이쪽 부분에서는 사실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SK 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네. 이 SK 이노베이션 주주들 입장에서는 조금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짜증나죠. 네. LG 화학 주주들처럼. 그렇죠. 네. 왜냐면 뭐 투자자라 그러면 그냥 SK 이노베이션 주식을 팔고 그 배터리 회사 필요한 네. 배터리 회사 주식을 사는 게 낫죠. 왜냐면 이게 그러면 배터리 회사의 지분 가치는 남아 있겠죠. IPO를 하면. 그런데 지주사가 되잖아요. 지주사가 되면
그 지분의 40%를 디스카운트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거 약간 SK 이노베이션 주주들한테 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객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런 네. 게 중요한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런 거 이제 알려주세요. LG 화학하고 SK 이노베이션은 뭐가 다르냐면 네. LG 화학은 배터리를 분사해도 CNT 소재 쪽하고 양극재 부분이 남아 있어요. 그럼 2차 전지 쪽 사업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런데 SK 이노베이션은 배터리 빠지면 뭐가 있나요? 정유하고 석유화학밖에 안 남아 있는데. 세상에. 그렇죠. 얘가 빠지면 뭐가 있냐는 거죠. 그리고 SKIET 같은 경우도 분리막 쪽이 분사해서 IPO 됐는데. 네. 그렇죠. 혹시 이런 정보들이 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투자자분들은 이런 걸 네. 아셔야 또 투자할 때 현명하게 그렇죠. 하실 수가 있으니까. 뭐 제가 100% 맞다는 건 아니고 일단은 네.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 흐름들을 정확하게 네네. 알아야 그렇죠. 된다라고 볼 맞습니다.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러면 SK 이노베이션과 같이 이제 성장할 만한 네. 그런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익숙한 기업들이에요. 뭐 비슷해요? 새로운 회사들 뭐가 있겠습니까? 양극재 쪽에서 에코프로 BM하고요, 네. LNF 이런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관계사죠. 이제 그 SK IET, 그죠? SK 많이들 언급해 네, 주셨던. 그렇죠. 테크놀로지 그리고 이제 첨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액 첨가제 하는 회사죠. 네. 그리고 이제 음극재하고 양극재하는 포스코 케미칼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전에 많이 다 언급해 그렇죠. 주셨던 왜냐하면 파우치 기업들이네요. 타입을 하고 있잖아요. 네. 파우치 타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내에서 파우치 타입을 하는 회사는 LG 화학하고 SK 이노베이션인데 보통 이제 이 두 회사에 같이 납품을 합니다. 아.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거론된 회사들이 같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비슷하게 다 수혜를 보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또 지난번에 네. LG화학은 배터리가 불이 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SK 이노베이션은 그런 적이 없었죠? 네, 없었습니다. 오, 더 좋은 거예요? 퀄리티가 좋아서 그런 건가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LG 화학을 옹호하시는 분들은 아니 많이 팔았으니까 뭐 문제 그만큼, 발생 가능성이 날 수도 있다라는 거고 SK 이노베이션 쪽을 이제 좋게 보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소재를 굉장히 좋은 걸 씁니다. 이제 고순도 분리막 레진을 사용해요. 네. 이런 것들은 초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써가지고요. 그리고 이걸 또 생산 과정 중에서 고속 원심 분리기를 가지고요. 금속 촉매제나 불순물을 제거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무래도 화재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분리막, 이 네. SKIET라는 이 자회사에서 주로 납품을 받잖아요. 네. 이 세라믹 양면 코팅을 통해서 이게 잘 안 찢어지게 잘 한대요. 그래서 그때 그 현대차 코나 EV 화재 났을 때 그 네. 전수 검사했잖아요. 네. 했더니 LG 화학 쪽은 문제가 생겼고 SK 이노베이션 쪽은 문제가 없었는데 LG 화학이 상해 은첩이라는 중국산 분리막을 썼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네, 거기서 좀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었다 그랬었고, 그죠? 그런데 SK 이노베이션은 SKIT 거를 썼기 때문에 좀 이런 문제들이 적었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모듈 공정에서요, 이 배터리 셀을 SK 이노베이션의 어떤 독자 기술 같은 건데요, 지그재그로 쌓아요. 지그재그로 쌓아서 네. 그냥 딱 일자로 쌓는 것보다는 방열이 좋답니다. 열 방축 효과가 좋아서 과열이 방지되는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네. 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배터리 부분이 분사가 되면 네. 굉장히 더 경쟁력이 힘이 있습니다. 좋을 네. 경쟁력이 있을 만한 그렇죠. 그런 회사가 되겠네요. 실력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와, 네. 더 주목을 해봐야 될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배터리 분사. 배터리 분사하게 되면. 네. 또 SK 이노베이션이 네. 자회사 주식을 배당한대요. 네. 대체 주식까지 배당을 해야 할 만큼의 이유가 있나 보네요. 네. 이게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SK 이노베이션 이제 이야기 들어보면 굉장히 좀 이제 우려하실 분도 있을 텐데요. 일단 회사에서도 이 주식 어떤 기업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7월 1일 배터리 분사 발표했거든요. 네. 그때 이후로 한 20% 빠졌어요, 주식이. 그러다가 최근에 좀 반등하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 이제 이러다 보니까 주식 배당을 검토하고 있답니다. 주식 배당이 이제 자사주나 이제 SKIET죠. 이런 이제 자회사나 네. 이제 그리고 신생 배터리 자회사 주식을 10주당 한 주 줄게. 뭐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나 봐요. 네. 이제 국내에서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고요. 그러니까요. 별로 네.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인데. 그렇죠. 그만큼 이제 일단 이제 주주들의 원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이 그 지주사로서의 SK 이노베이션이 얼마나 메리트가 있을지는 잘 이제 판단을 하셔가지고 뭐 어쨌든 정유나 석유화학 사업도 꼭 필요한 부분이고 필요한 산업이니까요. 네.
또 주식 배당 받으면 나쁘지 않을 수도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있고요. 그렇죠. 이제 네. 가치가 또 이제 기업 가치보다 또 시가총액이 떨어지면 또 네. 매력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만약에 2차 전지를 보고 투자하신 분들은 좀 잘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의 내친 주소, 내 친구의 주식을 소개합니다. 네. 많이 이제 다시 회복을 했지만 아직은 살짝 빠져 있기는 해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종목들을 사실은 가지고는 갈 건데 궁금한 점이 여기서 이제 종목을 조금 빼려고 하거든요. 지난번에는 LX 세미콘 말씀을 해주셨고 네네. 그래서 한미반도체를 어차피 수익도 많이 났고 해서 뺄까 네. 이런 네.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오히려 사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요? 아직도? 네. 회사가 네. 뭐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최근에 그리고 후공정 쪽이 굉장히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이 굉장히 활발하고요. 그리고 그쪽으로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고요. 거기에서 국내에서 네. 후공정 쪽에서 대체가 안 되는 회사가 2개 있습니다. 한미반도체하고 이오테크닉스거든요.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는 거는 네. 이게 마이크로소라는 핵심 엔진을 내재화하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중간에 전환하는 데 있어서 비용도 올라가고 약간 수주도 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때문에 3분기가 슬로우할 거라는 것 때문에 좀 빠진 건데 네. 4분기 굉장히 좋아져요. 어. 그리고 3분기도 생각보다 안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충분히 한번 좀 조정 시에 분할 매수로 대응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매수 기회네요. 그렇죠. 네. 한 번도 한미반도체에 대해서는 매수하지 말라는 말을 한 적이 네, 한 번도 맞습니다. 없으셨어요. 맞아요. 네. 네. 왜냐면 지금도 매수 기회. 이게 우리 그 에코프로가 2차 네. 전지 쪽에서 올라가는 거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10배 올랐는데 거기서 판 사람들은 거기서 또 6배가 더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계속 추가 매수한 그렇죠. 사람이 이게 승리한 거예요. 뭔가 사실. 이 산업이 새로 뭔가 부상할 때는 네. 거기서 핵심적인 기술을 하는 회사는 계속 가요. 그 대체 사이클이 끝날 때, 하니까. 그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 아니면 새로운 경쟁자가 나올 때까지 계속 가는데요. 네. 지금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에서 약간 경쟁자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기술이 어렵고 네. 지금 뭐 영업이익률이 30%대 나오는데 거의 40%대까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글로벌리 봐도 뭐 네. ASML 뭐 이런 회사들 빼고는 거의 드문 케이스거든요. 국내에서도 이제 이런 회사들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야, 한미반도체 아직도라니. 네. 일단은 싸게 네. 잘 잡았으면 네네. 굳이 팔 이유가 없으면 안 팔아도 됩니다. 그쵸. 팔 알겠습니다. 이유가 생길 때 팔아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요. 아직은 팔 이유가 없다라고 네. 보셨습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네,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인에게 네.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구독, 알림, 알림, 댓글까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드디어 외웠습니다. 네. 드디어 오셨어요. 저희 다음 영상에서 안녕. 만나요.